어릴 때는 통제와 보호가 필요하죠. 근데 애들이 좀 성인이 되잖아요. 간섭하거나 결정해 주려 하거나 이러면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자녀를 아이로만 대하는 부모들이 있거든요. 너를 위해서라는 말로 약간 통제하려고 하거든요. 어른으로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 거죠. 그럴 때 부모의 사랑, 관심이 아닌 압박처럼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아요. 관계 전환의 실패라고 보는 거예요. 애로만 보는 거. 그래서 우리가 마마보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보편적으로는 어머니가 아들을 놓지 않죠. 어린아이 취급하는 거잖아요. 이 문제가 굉장히 큰 경우들이 많아요. 어른으로서 인정해주지 않게 되면 아들은 이제 어른으로서 인정받고 싶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끊임없이 비난하고 통제하고 이러다 보면 감정이 상하게 되니까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죠. 두 번째는 부모의 감정 책임을 자녀에게 맡기는 경우도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모들이 있어요. 내가 연락 안 하면 엄마가 얼마나 외로운데 너 때문에 잠을 못 잔다 내가. 부모 마음을 왜 이렇게 몰라주냐. 이건 사랑이 아니라 정서적 의존이죠. 자녀는 점점 부모하고 있으면 죄책감을 느끼게 되죠. 결국에는 거리를 둬야지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세 번째는 존중 없는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내가 너 키우느라 얼마나 희생했는데 그 정도로 네가 해줘야 되는 거 아니니? 이 말은 자녀를 평생 빚진 사람으로 만드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면 성이 된 자녀에게 희생을 근거로 복종을 요구하는 순간 관계가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네 번째는 사과를 잘 하지 않는 부모들이 있어요. 잘못을 했으면 그 부분에 좀 미안하다 이렇게 사과를 좀 받고 자란 애들과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굉장히 다르다는 거예요.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부모가 제일 힘들거든요. 실수했으면 사과하고 해야 되는데 실수했어도 사랑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너 잘 되라고 그런 거다 이러면서 합리화시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기게 되면은 당연히 관계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이런 부모의 유형들이 자녀들이 떠나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녀의 결혼인데 부모의 결혼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모의 결혼식이 아니잖아요. 자녀의 결혼식이잖아. 근데 우리 부모님들은 첫 아이라던가 아이 하나나 둘이다 보니까 이 아이를 결혼시킬 때 이 결혼이 나의 프로젝트인 것처럼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장 왜 그런 데 잡았냐? 날짜 왜 그런 날짜를 잡았냐? 어른들 오시기 불편한데 이러면서 본인의 결혼식처럼 준비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물, 집, 혼수 모든 것들을 다 자신들이 주관하죠. 하다못해 주례 선생님, 혼인 예식의 순서 이런 모든 것도 통제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진짜 최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부모의 결혼이 아니고 자식의 결혼이잖아요. 이 결혼의 주인공들은 자식들이거든요. 본인들은 들러리예요, 어찌 보면. 근데 본인들이 주도적으로 이 결혼식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을 하고 모든 것들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다. 정말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또 결혼해가지고 제일 문제가 되는 거는 상대 부모에 대한 거, 상대 집안에 대한 평가하는 말들. 이 말들이 파혼으로 제일 빨리 이어갑니다. 야, 그 집은 왜 그 정도밖에 안 돼? 야, 우리는 이렇게 안 했는데. 그 부모는 왜 이렇게 너희 결혼에 신경을 안 써? 그쪽도 사목해오면 나도 사목해줄게. 근데 이런 경우들이 실제 사례거든요. 우리 집안은 경제력이 있는데 그 집안이 좀 없다 싶으면은 대놓고 무시하듯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 이런 것들도 이제 파혼에 이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또 이제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계속 불안을 심어내요. 예를 들자면 가장 흔하지만 가장 위험한 행동. 하루에 몇 번씩 연락해가지고 이건 괜찮겠어? 이건 나중에 후회하면 어떡하니?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니? 부모 입장에서 약간 걱정이지만 자녀에게는 이 결혼이 위험하다는 신호처럼 쌓이게 되죠. 그러면 부모는 어떻게 될까? 도와주되 결정은 안 해야 돼요. 그리고 말해주되 힘들지 말아야 돼. 걱정을 하되 불안을 전염시키지 않아야 되거든요. 부모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요, 부모로서 도울 수 있는 건 돕되 이 결혼의 주인은 너희 둘이야. 그래서 우리는 내 선택을 중요하게 생각해, 존중해. 이런 태도거든요. 이게 제일 중요하고, 결혼은 부모가 완성해주는 일이 아니고요, 자녀가 스스로 책임지겠다고 선택하는 일이에요. 그러니 믿어주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부모가 한 발 물러날수록 아마 더 단단해지고 좋은 결혼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아이가 여자친구가 있어요. 결혼을 하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랑. 저는 그 친구가 어떤 아이인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떤 환경에 있는지 전혀 궁금하지 않아요. 왜 궁금하지 않냐면 저는 제 아들을 믿거든요. 제 아들이 선택한 걸 존중해 줄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에 대해서 하나도 관심이 없습니다. 그 아이가 궁금하지 않아서, 아들을 사랑하지 않아서 관심이 없는 게 아니고 저희 아들이 잘 선택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럼 만약에 내가 선택을 해서 결혼하려고 하는데 부모가 반대한다? 그럼 부모의 욕심인 것이지 그 자식의 욕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제 아이가 선택한 걸 믿는 게 이 부모로서 해주는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부모를 무한 책임 자원으로 여기는 태도. 그래서 이게 굉장히 위험한 신호인데요. 경제적 도움은 당연하게 요구를 하면서 감사, 존중은 없어요. 부모의 노후 계획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 엄마, 아빠니까 당연히 나 도와줘야지. 그 나이에 뭐가 필요해? 우리가 급하니까 우리 먼저 도와줘. 막 약간 이런 태도를 보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그런 친구라면 노후에 먼저 내 경제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 봐야 되는데 자식이 무한정 나이가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지원을 계속 요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은 위험하다.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그런 친구들은. 감사해하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배우자 편에 서가지고 부모를 지속적으로 깎아내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 앞에서 부모를 무시, 부모의 감정, 건강, 사정을 과소평가하면서 우리 아내가 싫어하니까, 우리 남편이 싫어하니까 어쩔 수가 없어. 일방적으로 그냥 정리해버리는 거. 문제는 배우자를 지킨다는 게 아니고 부모를 인격적으로 존중하지 않는 거죠. 제가 고부 갈등 얘기할 때 남편이 경계를 잘 세워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남편을 경계를 세운다라고 얘기를 했지 부모를 무시하라고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부모를 뭔가 하대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태도, 이런 것들은 배우자와 관계, 또 자녀를 낳아서 키우는데도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런 자식이 있다면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폭언, 정서적 학대가 반복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거는 명확하게 경계선 초과예요. 고함, 무시, 비아냥, 죄책감 유도. 그래서 부모가 뭐 해준 게 뭐 있어? 막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노후에 이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부모의 자존감, 건강, 삶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자식이라고 해도 거리를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과하게 부모에게 요구할 때 해야 되는 태도들이 있어요. 부모님들이 해야 될 태도. 자식이 아니고. 자식은 당연히 부모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부모도 태도를 취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과하게 자식들이 요구하면 거기에 어떻게 단호하게 대처를 할 건가.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첫 번째가 뭐냐면 명확한 경계 선언. 감정 말고 원칙을 얘기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말과 태도는 더 이상 받아들이지 않겠다. 도움은 선택이지 의무가 아니다. 존중 없는 관계는 유지할 수 없다. 이렇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게 필요하고요. 또 2단계는 실제 행동을 변화시켜야 돼. 연락의 빈도를 줄여야 돼. 본인들이 연락을 계속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연락하지 않는 거, 또 경제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완전히 중단하고 또 조건을 명확하게 하는 거. 그리고 또 세 번째는 그래도 반복된다면 아예 거리를 두는 게 맞다. 2단계는 복수하는 게 아니에요. 복수하는 감정은 아니야. 내 남은 인생에 대한 선택인 거지. 그래서 명확한 경계 설정을 가져가시는 게 정답이 될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될 핵심 한 가지는 부모가 자녀와 인연을 끊는 건 자녀를 버리는 게 아니라 자기 인생을 더 이상 희생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자녀의 관계도 사람 대 사람의 관계예요. 존중이 사라진 혈연은 의무가 아니라 상처가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는 부모의 역할에서 어른과 어른의 관계로 전환해야 돼요. 자녀가 성인이 되면요, 부모의 역할이 이제 바뀌어야 되거든요. 가르치는 사람이 아니고 응원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결정해주는 사람이 아니고 존중해주는 사람이 돼야 돼. 근데 아이가 성인이 되었는데도 계속 결정해주고 그 아이의 선택과 생각들을 무시하고 이러다 보면 어른으로서 대해주지 않는 문제가 생기죠. 저는 이제 27 먹은 아들이 있는데 그 친구가 20살 성인이 되었을 때는 절대 간섭하지 않았어요. 그냥 본인의 인생을 스스로 하고 또 의견을 저한테 물어볼 때는 엄마는 이런 의견이 있지만 너는 네 생각을 선택하는 게 맞겠다. 선택을 존중해주고 그게 제 눈에 좋은 선택이든 좋지 않은 선택이라고 해도 해보고 경험하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녀의 삶의 의견을 주되 결정권을 넘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 생각은 이렇지만 결정은 네가 하는 거야. 이런 말 한마디가요, 자녀에게는 존중받는 어른이 되었다는 신호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는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맞습니다. 자녀와 관계가 좋은 부모들은요, 자기 취미도 있고 자기 인간관계가 있고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매달리지 않아요. 근데 자녀는 부모의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 속에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때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네 번째는 사과를 좀 잘하는 부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진짜 큰 힘이 있거든요. 아, 그때는 엄마가 좀 미숙했어. 내가 그때 좀 잘 몰랐어. 그 실은 지금이라도 만약 이 영상을 누군가 보고 계시다면 내가 아들한테 실수한 게 있고 또 잘못한 게 있어. 그럼 내가 그때는 좀 미숙했다 엄마가. 그렇지만 너희 인생은 네가 좀 잘 살아가는 게 좋겠다. 이런 것들을 응원해주는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녀를 소유하지 않고 존중하는 한 사람으로 대하는 게 제일 큰 거죠. 그렇게 관계를 좀 전환하잖아요. 자녀가 부모
부모 곁에서 떠나지 않아요. 막 신경 쓰고 바라봐주라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 걸 하라는 건 아니지만 관계가 무너지질 않는다는 거죠. 관계가 무너진 부모 자식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모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어른으로서 성인으로서 대해주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0에서 20살 우리가 인간이 어찌 보면 포유류 중에서 제일 오래 관리받잖아요. 부모한테. 네. 20년 동안 관리받는 거잖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근데 20년 동안 관리를 했으면 20년 이상이 되었을 땐 스스로 선택하게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요? 우리 여기 성인들 계시지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만약에 간섭을 해 부모가 그러면 엄마 이건 엄마가 날 잘 키워놨으니 내가 알아서 선택할 일이야 라고 스스로 부모로부터 빠져나오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또 부모도 20살 이상 키워줬으면 니들이 인생은 니들이 알아서 살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